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앞 시간에서 사주 심리학 중에서 사주 10성 중에서 이제 8개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2개 급제와 비견, 비견 급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심리학. 오늘 이 비견 급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요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지금 창궐을 할 지금 기로에 섰죠, 그죠? 이번에 8.15 그 광복 집회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서 지금 집단 발병이 되면서 그게 지금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갈 그런 지금 조건이 지금 갖춰져서 보니까 지금 거꾸로 말하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전국에 코로나가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나가지고 잠복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지금 여름이 되다 보니까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활동성이 약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덜 퍼진 상태인데 지금 잠복되어 있는 상황이 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이 안 좋아요. 제가 올해 운세를 작년말에 연초할 때 올해 운세 자체가 올 2월 달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특히 양력 3월 달이죠, 그때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거든요. 했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자 개인 건강.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건 각자 개개인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3월 달에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한테 온 손님이 왔다 가고 나서 일주일 뒤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저도 긴장을 했는데 마침 저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사주가 무섭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분이 전혀 이런 거 보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평소에 이런 걸 처음 보러 왔대요.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연결이 왔는데 근데 상당히 지나간 운이 안 좋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했더만은, 역시 이제 지나간 대운이 안 좋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보니까. 뭐, 대장암 수술도 하고, 뭐 하여튼 한 1, 20년을 굉장히 큰 병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회복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딱 3년 전부터 대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많이 회복됐을 거라고 이제 판단했거든요. 실제로 그래,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쪽 일에도 종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진 상태였어 보니까. 근데 그분 사주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어떤 흉신 역할, 악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지금 대운은 이제 좋아졌지만은 올해 경자년, 내년 신축년이 보면은 또 금수가 강해지는 해거든요. 세운에서 별로 운이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나 다를까. 원래 코로나 딱 걸렸어요. 다행히 이제 대운이 좋다 보니까 병원 치료를 받고, 결정적으로 본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저질환도 있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운이 좋다 보니까 원래 세운이 안 좋고 코로나 걸린데도 무사히 넘어갔어요. 이런 식인데 특히 올 내년이 경자 신축년 금수운이 강한 해이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서 금수의 기운이 흉한 작용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올해같이 지금 무작위로 오는 이런 어떤 치명적인 질병은 그런 식으로 제가 코로나 환자들 사주를 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대부분 다 금수의 기운이 사주에 굉장히 안 좋은 작용, 악질 작용하는 그러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마도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가 치명상까지 가려고 그러면 대운까지 안 좋으면은 그 대운도 안 좋은 상태에서 원래 금수운이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특히 금수운이 귀신이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서로 대면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 대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자기 방호를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웬만하면 절대 모임이 안 가는 게 좋아요. 각종 모임에. 내가 재수가 없으면은 그냥, 100명 중에서 90명은 안 걸리더라도 10명 중에 걸린 사람이 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자기 운이에요. 재수거든요. 그래서 금수가 기운이 특히 원래 안 좋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원래 내리 인연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올 가을 겨울 되면은 훨씬 더 강한 어떤 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바이러스 그 표출량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환자가 생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각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몇 개로 빠질 뻔해요. 자, 오늘은 사주 십성 심리 중에서 급재성하고 비견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급재 비견, 비견급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 일간하고 음양 오행이 같은 성분이에요. 내가 막 목 같으면은 목 성분이에요. 그런데 음양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면은 급재성이라고 그러고 음양이 같으면 이제 비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으로 태어났는데 간목으로 태어났으면은 을목은 음양이 다르니까 급재성이 되고 같은 간목은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거는 음양 오행의 상식 상급 원리에서 보면 그렇고, 이 지금 급재 비견성은 우리가 성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확 바깥으로 이게 드러난 쪽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면은 이게 제가 뿌리 주체성이라고 했죠. 뿌리 자기 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뿌리 근이니까 이게 어떤 성향적으로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륨의 성격 심리를 보면은 칼륨이 이거는 해석을 못해서 보니까 이건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칼륨의 심리학을 가지고 성격 그 형성론을 만든 MBTI를 보면은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성분만 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16가지 유형을 만들었죠. 본래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성분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못한 것 같아 보니까 이해는 가요. 자, 이거는 계속 기본적 성향을 보면은 뜻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자신의 뿌리, 그러니까 곧 나죠, 그지? 그리고 어떤 주체성 내지 주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성향을 보는 거거든. 이 비견급제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급제성을 가진 것은 급제라는 것은 이 한자로 보면은 이 급탈할 급, 재물재, 재물을 급탈한다는 그런 결이에요. 굉장히 안 좋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급제가 있으면은 뭐 도둑만다든지, 그지? 내 재물 남았는데 뺏긴다고 이렇게 이제 나쁜 쪽으로 해석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이 급제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흉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명리에서 사흉신, 사기신을 가지고 그거를 길흉신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렇게 통일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사흉신도 길로 작용할 때도 얼마인지 많이 있고 사길신도 흉신으로 작용할 때 얼마인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급제는 이제 음양이 다르면서 특히 이 급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재물에서 재물이 등장할 때 이 급제성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사주를 보고 우리가 응용할 때 이제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오늘 이제 어떤 십신의 심리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기본 어떤 내용이 뿌리나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급제성은 주체성을 가지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가져요. 감정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체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는 뿌리라는 것은 내 어떤 바탕이죠. 바탕, 기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제성이나
마찬가지, 이 비견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건데, 근데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 비견은 감정적인 주체성이에요. 여기는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자기 감정적인 주체성. 그런 쪽인데, 마찬가지 여기도 뿌리 역할은 똑같죠. 뿌리 역할을 하고, 또 이 급제나 비견은 자기 자존심을 얘기해요. 자존심. 그러니까 비견이나 급제가 그냥 주체성이 있다는 거, 주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뿌리가 되니까 자기 자존심이나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이나 급제성은 자존심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성향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급제성은 기본적으로 경쟁심 내지 어떤 투쟁심, 남하고 어떤 경쟁, 승부욕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재물이나 물질이 나타났을 때는 특히 경쟁심, 승부욕이 강해요. 그리고 그래서 대신에 이 비견성은 경쟁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시기심이에요. 요 경쟁심, 시기심은 다른데 경쟁심이나 승부욕은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 시기심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잘 드러내지는 않는 거를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그러죠. 이 비견은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또, 외면적 주체성이라고 그래요. 외면적, 바깥으로 드러나는 주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낸다 하는 주체성인 거예요. 내가 낸다 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주체성이에요. 근데 이 비견은 내면적 주체성이에요. 겉으로는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체성이 있다든지 내가 주관이 강한지 이런 식으로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주관 있고 주체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급제는 외면적 주체성이니까 이거는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로, 언행으로 자기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주체성이라고 보면은 이 비견성은 내면적 주체성이니까 안으로, 속으로, 우리가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고집, 그지? 고집 부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말도 잘 안 하면서 그냥 딱 고집스럽죠. 그죠?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죠. 자기 주장도 안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적 주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외면적 주체성. 이는 말로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주체성을 나타내고, 이는 말을 하지 않고 은근히 이렇게 속으로 이제 고집을 피우는 주체성이죠. 그죠? 더 답답하죠. 그죠? 자, 이런 심리를 가진 기본성을 가진 사람이 사회성이나 대인관계를 보면은, 본래 이 비급이나 급제라는 게, 나하고 똑같은 성분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무리지어가지고 어울리는 이런 성분이거든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급제는 양성적, 양성.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질이 각하나 다르거나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남녀를 안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성적인 어떤 집단 무리, 남녀가 같이 어울리는 무리, 안 그러면 여러 대중이 함께 어울리는 무리, 성질이 달라도 같이 어울리는 무리,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진 거거든요. 학교로만 남녀공학이에요. 남녀공학.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성을 해요. 다양성.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성질을 따지지 않고 남녀를 따지지 않으니까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집단 무리. 또 다르게 말하면 대중적이에요. 대중적. 우리 대중은 뭐 어떤 성질을 따지지 않죠. 이제 남녀를 따지지 않고 어떤 뭐 기호나 이런 거 따지지 않죠. 그리고 집단의 무리 내지 뭐 동호회, 그러니까 자우지간 여러 사람이 집단에 어울려 가지고 하는 이런 성향, 이런 사회 관계, 대인 관계가 급제성이에요. 비견성도 집단의 무리 여러 사람 어울려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인 관계 사회적인 성향이지만은 여기는 약간 동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여기가 양성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질을 따지는 거예요. 성질이 같은 사람끼리 집단이나 무리를 이룬다 보시면 돼요. 그런 성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여기는 뭐 남학교면 남학교, 여학교면 여학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질성,
질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어울리는 그런 유형이라 봐야 돼. 그러니까 같은 무리를 짓고 집단을 이루는 그런 성격이더라도 여기가 좀 다르죠, 그죠? 약간 그지?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지? 또 다른 말하면 끼리끼리 문화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식 여기는. 이 같은 동호회라도 동호회 모임도 우리가 뭐 어떤 이런 비견 급제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동호회에 가서 여러 사람 어울려가지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급제성은 같은 동호회라도 그냥 대중적인 동호회예요. 그러니까 꼭 동질성을 안 가지도 관계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산악회를 우리 예를 들면은 여기는 남녀 산악회 내지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산악회를 보시면 돼요. 그런 산악회고 여기는 이 비견성의 산악회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매니아적인 산악회라 보시면 돼요. 상당히 질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인 그런 사람이 모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도 전문 산악회나 볼 수가 있고 전문 산악회 내지 뭐 안 그러면 뭐 암벽타기 뭐 이런 쪽. 좌우지간 여기는 그러니까 질이 좀 다르면은 좀 어울리기 어려운 같은 동호회라든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이라든지 대인관계는 급제나 비견이 집단이나 무리 어울리는 모임 이런 거를 쪽의 성향이지만은 안에 내용은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적성이나 직업을 보면은 역시 이 급제도 그렇고 비견도 그렇지만은 이 어울리고 모이는 쪽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하는 직업들을 보면은 뭐 정치도 있고 정치에 보면 전형적인 그런 쪽이죠. 우리 어떤 각종 조직.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폭도 이쪽 계통입니다. 이쪽. 조폭은 이쪽에 더 가깝네요. 같은 동질성끼리 모여있으니까, 그지? 이런 쪽. 그러니까 뭐 운동을 치면 뭐 단체 운동하는 운동. 왜냐면 이 비견이나 급제가 자기의 주체, 뿌리, 자기의 근, 자기의 체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체력. 이 남자는 또 이 근이 자기의 정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비견 급제를 깔고 왔다든지 시에 있으면은 상당히 정력가예요, 정력가. 이거를 중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자본이에요, 자본. 저는 처음에 자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국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중국 명사는 자본이에요. 남자의 자본이라고 그래요, 정력을. 이게 남자의 자본에 해당되는 글자거든요. 이게 지지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기 뿌리, 근이니까, 뿌리. 자기 체력.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체력이에요, 체력. 그러니까 단체 운동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이 좋아요. 단체도 여러 사람 같이 어울리는 많은 많을 수 있겠죠, 그지? 또 어떻게 보면 이 다단계 비슷해요. 우리 요즘 사회 많이 퍼지는 다단계지. 다단계 가면은 남녀 노소 뭐 성질 관계없이 막 많이 몰리죠, 그지? 그런 쪽의 성향이라 볼 수도 있어요. 이 비견성도 마찬가지 어울림이나 이런 쪽이 모임인데 정치 쪽인데 정치 중에서도 같은 성질이 모여야 되니까 약간 정당 정치, 정당에 해당되는 또 정당은 대체로 동질성끼리 모이죠, 그죠? 동질끼리 모이고 여기는 조직이니까 이 조직은 진짜 조폭 같은 조직 같아요. 조폭은 진짜 같은 어떤 성향이죠, 그죠? 같은 성향에 약간 감정적인 주체성을 가진 놈들이 많아요. 여기도 단체 운동인데 여기는 단체 운동, 같은 단체 운동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어떤 동질적인 단체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그런 쪽이라 보시면 돼요. 정확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이나 애정 어떤 성향을 보면은 이 급제성은 기본적으로, 외면적 가치를 따져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본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성적 주체성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급제성하면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성이나 애정운에서도 그러면 외면적,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면적,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중요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죠. 조건을 많죠. 얼굴, 외모, 요즘은 뭐 재력, 또 직장, 직업, 좌우지간 그런 쪽의 조건적
애정관을 가지고 있다 봐야 돼. 물론 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십성을 나중에는 이렇게 조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폼 내지 폼생폼사가 필요하다 보시네. 폼생폼사라는 게 꼭 얼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외형적 조건을 다 본다는 거지. 그 반면에 이 비견성은 내면적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둘 다 약간 경쟁심, 시기심이 있는 거거든요. 연애운이나 연애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지기 싫어하는 양쪽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기 싫어하는 기준이 좀 틀려져. 여기는 외면적 가치 기준을 중시하고 여기는 내면적 가치 기준. 결국은 따져보면 마음이죠. 그죠? 어떤 마음적 기준에서 남한테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애정관계라든지 그런 이성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십성 사주 심리학 중에서 십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십성이 오늘 여기서 이제 9번째, 10번째, 이제 10개 십성이 오늘 마지막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십성에 대해서 이제 핵심, 키워드만 지금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키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엑기스만 뽑아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처음 뭐 사주를 모르신 분들은 뭐가 뭔지 뭐 정확하게 아직 감이 안 오겠지만은 자꾸 들어보면 몇 번 보시게 되면은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대충 어떤 사람은 십성의 심리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나중에 그끼리 또 조합을 하게 되죠. 사주에 나오는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자, 이때까지 지금 십성 했으니까 십성을 쭉 이제 한번 자기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그 동영상 몇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 십성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 키워드 설명이 이제 끝났거든. 오늘 끝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십성을 셀프로 이제 검사 뭐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웃라인에서 검사할 수 있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일일이 문항식으로 이렇게 물어서 가는 그런 건데, 물론 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한번 판단해보고, 물론 사주를 보고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사주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사주를 안 보고도 제가 이 10가지 성분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지금 크게 나누면 5분류잖아요. 이제 5가지 분류잖아요. 그지? 분류. 그러니까,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인편인, 정관편관, 오늘 한 이 급제, 비견. 이 10개를 두 개씩 묶었을 때, 이제, 그거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거를 제가, 내용을 내가 스스로 셀프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동영상을 5개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또 보시면서 자기 거를 체크해 보면 되거든요. 해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 보는 거 똑같아요. 그래 하고, 이제 그 다음 사항은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이나 직업, 적성,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의 적성, 직업, 그다음 대학 뭐 진학할 때 필요한 뭐 어떤 계열, 어떤 학과를 갈 것인지 이런 것 등등, 또 일반인들은 직업에 관한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뭐 재물에 관련된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차츰차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사주 십성의 심리에 바탕을 두고 이거를 제가 접근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가장 신빙성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신살로 가지고 어떤 살로 가지고 뭐라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형상을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행의 어떤 형태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그야말로 단편적인 걸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 바탕, 베이스에는 이 사주 십성의 원리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보조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주, 그래서 제가 이 사주 십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했던 제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좀 못마땅했던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유튜브 어떤 계정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독자가 3,000명, 4,000명이 육박할 때 갈아엎었어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모으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유명 유튜브들이 보니까 제가 이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됐는데 유튜브들이 난방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몇 번씩 갈아엎었어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게 어떤 방향 어떻게 가야 되겠다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뭣도 모르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원래 신수를 남들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구독자 확 몰려들어가지고 난방에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살펴봐도 아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급하지 않게 서둘지 않고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쭉 가시게 되면 한 1년 가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 사주를 가지고 재테크하는 재물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돈 버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 성향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사주마다. 그것도 일반적인 재테크 방법. 또 그와 관련된 각종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자기개발서 유명한 책들이 많거든요. 그 책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보면서 그거를 또 정리를 해가지고 각 심리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재테크가 유리하고 어떤 재테크 책이 또 어떤 자기 개발 책이 맞는지를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춤식으로 제가 이걸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도 모든 사람이 다 안 맞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진리가 있어요. 제가 그 맞는 진리를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브 앤 테이크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